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문제. 이제는 속가배기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도태감벌. 도태감벌함에 있어서 이제 대상 인분의 선정 기준이라든지, 그 다음에 잔존목의 선목 기준, 그러니까 미래목에 대한 선목 기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제거목에 대한 선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. 그런 문제인데, 역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. 숲 가꾸기의 개요로 시작을 해주겠습니다. 숲 가꾸기라는 거는 결국 우리 살림 첫 번째, 숲 가꾸기는 관리자가 인위적으로 숲을 관리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이러한 숲 가꾸기에는 어린 나무 가꾸기, 속가배기, 가지치기가 있다라는 거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구분을 해서 이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.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숲 가꾸기의 기호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은 이러한 숲 가꾸기에 대해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? 크게 천연님과 인공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천연님에 대해서는 천연님 계량과 천연님 보육이 있겠고, 그 다음에 인공님에 대해서는 정량감벌이 있고 도태감벌이 있고 열직감벌이 있다라는 거. 예,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세 번째 파트 와서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도태감벌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보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, 대상 인분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도태감벌은 우선 우량 대경제 생산이 가능하고 우량 대경제 생산을 목표로 하는 인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위력이 중 이상인 지역으로 지력이 좋고, 그 다음에 인목의 생육 상태가 양호한 산림. 그 다음에 이제 우세목의 평균 수고가 10m 이상 인분으로 15년생 이상인 산림.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를 실행한 산림.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조림 수종 이외에 다른 수종이 혼효가 되어서 정량감벌, 그 다음에 열식감벌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 인분에 대해서 도태감벌을 적용한다라는 거.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. 금방 조림 수종 이외에 다른 수종이 혼효되어 있는 인분. 그 다음에 지위력이 중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도태감벌을 적용한다라는 거.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그럼 이러한 잔존목에 대한 선목 기준은 무엇이냐? 이게 이제 표현 방법이 이제 잔존목 대신에 미래목이라고 해줘도 될 것 같은데, 저는 가급적이면은 문제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잔존목 선목 기준으로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미래목에 대한 선목 기준이 무엇이냐? 우선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이 우세목으로 선정을 합니다. 피합을 받지 않은 상층이 우세목이라면은 대신에 이제 폭목은 제외한 우세목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관이 곧게 자라고 이제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 것.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수종. 그 다음에 이제 미래목 간의 이제 간격이 되겠죠. 거리는 최소 5m 이상.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본수는 침엽수는
헥타르당 한 200번에서 400번 정도가 되겠고, 그 다음에 활렵수는 그 헥타르당 한 200번 내외 정도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레목에 대해서는 그 10cm 폭으로 그 황색 그 수성 그 페인트로 그 둘러서 그 표식을 한다라는 거. 그러니까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한 10cm 폭으로 황색 그 수성급 페인트를 이제 둘러서 이렇게 이제 표식을 한다라는 거. 예, 가 되겠고요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미레목에 대해서는 그 가지치기를 실시한다라는 거. 이게 그 잔존목에 대한 그 손목 기준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러면 이제 잔존목 손목 기준을 했으면은 제거목에 대한 손목 기준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는 제거목은 그 앞선 그 미레목에 이제 생육에 이제 지장을 주는 잇목 위주로 그 제거를 해주고요. 그 이외에 이제 그 미레목과 그 중용목의 이제 하청인간을 이루는, 그러니까 보호목이라고 하겠죠. 보호목 등은 이제 제거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채할 때 그 잔존목, 그러니까 미레목에 대한 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피 베끼기를 통해 가지고 고사시키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거목은 그 미레목과는 다르게 적색 수성 페인트를 둘러서 표식을 한다라는 거. 예, 이게 제거목에 대한 손목 기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미레목을 그 감고 올라가고 있는 덩굴류에 대해서도 그 제거를 실시한다라는 거, 예,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. 이렇게 그 도태감벌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네 번째 파트 내려와서는 사례 부분을 다시 저는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. 이제 그 사업명으로 따지면은 그 2015년 1차 숲 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 발주처는 함양군청에서 이제 제가 실시한 그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그 당시에 그 인분이 그 잣나무 인분이었습니다. 잣나무 인분에 대한 그 도태감벌을 그 실시를 했는데,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미래목 이제 선목에 대해서는 그 단가 산출서상에 초급 기술자 품을 적용을 합니다. 그 초급 기술자라고 하면은 그 산림 경영 기술자 2급 이상의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이제 실시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목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감리한테 예비사업 그 완료 검사 신청을 하고, 이제 우리 감리는 이러한 그 예비사업 완료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, 이 선목에 대해서 작업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벌채 작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다라고 해야 됩니까? 하여튼 그렇게 승인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. 예, 승인을 합니다. 그 감독관하고 이제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목에 이제 그 벌채 작업을 실시하면서 미래목에 대해서는 그 역지 이하의 높이까지 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러한 그 도태감벌을 통해서 이제 미래목의 그 생장을 촉진시키고 그 이제 우량하게 이제 육성을 시키는 그런 그 작업 그 기반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도태감벌을 이제 적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의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, 가장 그 큰 게 그 품샘 그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. 역시 그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 지침에서 그 숲 가꾸기 사업 그 설계 감리 및 사업 실행 지침이 있는데,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품샘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실시 설계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,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단가 산출상에 이제 감벌 품샘이 있습니다. 이제 거기 이제 감벌 품샘이 보면은 보통 인부 50%, 특별 인부 50% 비율로 적용을 하는데, 같은 그 산림 사업에 다른 사업을 이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. 소나무 재선충변 그 방제 사업이 있고, 사방 사업을 할 때 그 벌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는
보통 인부 50%에 벌목부 50%를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품셈에 대한 그 일관성이라든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저는 이 사례에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현재 그 우리 그 감벌할 때 품셈 적용 기준 보통 인부 50%, 특별 인부 50% 기준을 그 보통 인부 50%에 벌목부 50%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. 이게 제가 그동안 기술사 공부를 하고 그동안 그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계도 해보고 감리도 해보고 시공 사업도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거다라는 거. 이렇게 언급을 해 줄 것 같아요. 감벌률과 잔존 못간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결론 파트 와서는 이제 역시 이제 우리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그 속가배기 사업에 대한 이제 감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그 이제 그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그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제 지속적인 그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는 이제 그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가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노력해야 함을 항상 깨닫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.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. 예, 그 감벌률과 잔존목 간의 거리. 사실 그 감벌률과 잔존목 간의 거리에 대한 그 상호 연관성,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, 그렇게 큰,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감벌률 부분이 왜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.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미래목을 뭐 잣나무 임지대에서 그 잔존목 간의 거리 이제 5m 이상 그 감안을 해서 그 잣나무에 대한 미래목을 헥타르 200번을 선정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200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장에 이제 지장을 주는 인목들, 그러니까는 그래봐야 그 미래목 한 목당 한 본당 제거목이 이제 제가 그 과거에 그 사례를 그 바탕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감벌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좀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모르겠어요.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감벌률을 언급한다는 거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예,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언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른 그 정량감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열실감벌 그 다음에 천연님에 있어서 천연님 계량 작업 이런 그 부분과 고려를 했을 때는 딱히 그 감벌률에 대한 그 언급을 하는 거는 연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그 감벌률이 제일 좀 많이 그 언급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정량감벌 적용을 할 때 있죠. 정량감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잔존목 그 평균 그 경급에 따른 잔존 인목 본수 기준표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평균 그 우리가 편지 조사를 했을 때 그 평균 경급이 나오겠죠. 평균 경급에 해당되는 그 양을 이제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 속가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, 혹시 이제 그 상위 그 범주를 상위 경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강도의 속가액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, 그 평균 경급보다 하위의 경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약도의 속가액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, 이 도태감벌에 있어서는 사실 뭐 약도, 적정, 강도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연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그 제가 그 도태감벌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SW님 예.
첫 번째, 속가배기의 개요. 예, 괜찮습니다. 정의해주고, 목적. 그 다음에, 목적 설명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속가배기의 종류.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태관벌의 이제 선정 기준, 적용 대상지, 미래목 선정 관리, 제거 대상목. 예. 이거 내가 그 지침 그 보고 작성하신 거죠? 예, 제가 그 작성한 내용과 그렇게 큰 일단 차이는 없는 걸로 예,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